미국과 이란 사이에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요,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시나리오만 파고든 한 전문가의 아주 냉철한 예측을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혔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어요. 와, 정말 선택한 경고죠?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이란과의 전쟁 시나리오만 시뮬레이션 해온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로버트 페이프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의 분석을 그냥 단순한 학자의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 20년 동안 미군을 위해서 또 2001년 이후로는 모든 백악관에 자문을 해주면서 바로 이 전쟁 게임을 직접 운영해온 말 그대로 실전에 가장 가까운 전문가인 거죠. 자, 그럼 페이프 교수의 시뮬레이션이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위험은 대체 뭘까요? 그가 확전의 덫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첫 단계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란이 가진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의 개수예요. 16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시뮬레이션상에서 미국의 폭격은 전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어요. 목표 시설들 다 파괴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핵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아예 추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결국 미국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최악의 전력적 실패를 맛보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가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페이프 교수는 그 원인이 아주 근본적인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미국이 이란 정권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교가 그 오해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이란 정권을 마치 젠가 타워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시죠? 핵심 블록 하나만 쏙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하지만 현실은요.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한 형태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적응형 매트릭스 같은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핵심, 그 젠가 블록을 빼내려던 미국의 시도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린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종교 칙령까지 내렸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해버렸으니까요. 그 결과 온건파 후계자들까지 싹 사라지고 오히려 훨씬 더 공격적인 강경파 아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계산 착오가 결국 미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프 교수는 이 과정이 정말 놀랍도록 예측 가능한 딱 3단계로 진행된다고 분석합니다. 이걸 바로 페이프 교수가 확전의 덫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덫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펼쳐지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자, 1단계.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폭격은 90% 이상 성공했어요. 전술적으로면 대성공이죠.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을 미리 빼돌리면서 그걸 확보하려던 전략적 목표는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란은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복을 시작하죠.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점점 꼬이죠. 미국이 이란 정권 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이란은 수평적 확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전장을 옆으로 넓히는 거예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드론이랑 미사일로 사우디나 UAE 같은 미국의 동맹들을 공격하는 거죠. 목표는 딱 하나, 동맹들을 괴롭혀서 미국 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가장 소름 돋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페이프 교수의 예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핵물질은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죠. 그럼 미국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프 교수의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3단계, 즉 사라진 핵물질을 직접 찾아내기 위한 제한적인 지상전으로 갈 확률,
무려 75%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25%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3단계 지상전이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동력은 바로 공포입니다. 그 사라진 핵물질이 지금 어디선가 무기화되고 있거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끔찍한 공포가 결국 미국을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미국 대통령을 정말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뜨리게 됩니다. 페이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시점에 오면 더 이상 좋은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홉슨의 선택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선택지가 있긴 있는데 뭘 골라도 나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라도 가져가던지 아니면 그냥 가던지 하는 최악과 최악 사이에서 골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손실을 끊어내는 거죠. 제한적이지만 확실한 정치적 패배를 그냥 인정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아니면 둘째, 판돈을 더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나중에 베트남전처럼 정말 재앙적인 실패를 맞을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이 질문만 남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겪는 작지만 확실한 패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확전의 덫이 가진 진짜 무서운 본질이고 이 시뮬레이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